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고 그러죠.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유이동, 김태형, 김기현, 권성동 그런 의원들이 출마한답니다. 우리는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3분의 국회의원 대표이고 또 그 당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국가적인 큰 문제가 나서면은 꼭 그 원내대표가 나와서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당대표가 그 모든 그 국가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의 어떤 의견을 내는 지도자로서 반열에 서 있는 것이죠. 특히 국민의힘 이번 원내대표는 얼마 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의 많게는 30% 이상 가까이 그 지지를 해준 그런 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민심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제는 집권 민주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시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배경이 생긴 원내대표 위치가 되셨습니다. 내일이면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민심의 지지는 확보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4월 24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의하면요. 민주당은 지난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부터 좀 지지율이 낮아졌다가 약간 오른 민주당 지지율이 32%인데 국민의힘은 거의 40%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떨어져서 28%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때하고는 참 차이가 크죠. 아마도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은 국민의힘 당 자체는 지지를 하지 않고 선거 때 어쩔 수 없이 그 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현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너무 잘난 척 해석하는 건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은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마다 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얘기하는 쇄신, 참 우리 국민들은 지겹게 들어온 얘기입니다. 벌써 몇 년째 지겹게 들어왔죠. 국회의원 출마할 때나 당대표 비상기획위원장, 비상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처럼 원내대표 출마 나설 때는 시작 전에 공식 붙이듯이 쇄신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도 심하게 표현하면 여기저기 언론에 나가서 거품을 물고 기염을 토합니다. 하지만 전에나 이제까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바뀐 게 없지 않다고 여러분도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에 어떤 식으로 미련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든 당대표가 될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좀 전투력 좀 갖춰달라는 거죠. 투쟁력을 갖춰달라는 거죠. 정권을 상대로, 그 다음에 집권당을 상대로. 또 하나는 이 당이 좀 이념적으로 정확하게 이념적인 그 정강 정책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수당은 보수답게 처신을 해달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투쟁력, 그 다음에 전투력을 갖춰달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상처를 좀 입지 않게 앞장서서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할 때 좀 제대로 말하고 필요하면은 국민들 믿고 좀 버텨도 주고 제대로 싸워주는 분들이 돼달라는 것입니다.
자리 차지하고 나서는 적당히 집권당하고 타협해서 본인들 정치적 입지만 얍삽하게 높이는 사이에 국민들은 세금 폭탄이요,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청정부지 치솟아 감당할 수 없는 피눈물을 겪는 배신감을 지금 맛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 되시는 분은 뭐니 해도 국민을 대신해서 이 무기력한 10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투쟁력을 실천한 분이 좀 됐으면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거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국민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 야당 원내대표가 180석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맥없이 내줬지 않습니까? 본인은 대단한 투쟁을 했다고 하지만 맥없이 내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집권 정권하고 여당하고 입법 폭주, 좋게 해서 입법 폭주지만 멋대로 그냥 무슨 법이든지 다 만들어서 국민들이 뒤집어 썼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뒤집어 썼나요? 안 썼잖아요. 그 결과 아시잖아요. 임대차법, 기업규제법 등등 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거론도 할 수 못하는 그런 법이 마구마구 재빨리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국민과 기업이 여전히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180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신도시 또 그 다음에 LH 같은 데서 부동산 매점 매석 문제가 터져서 민심이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날 때도 국민의 힘 의원들 어땠습니까? 궁지에 몰린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체 조사하자고 대책회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캥겨서인지 응하지 못하고 피하고 흐지부지 국회의원 전수조사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 못 맞아서 국민들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그럴 때 전에 셀트리온이라는 제약사가 청와대 전에 비서실장하고 친분으로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공언을 하다가 셀트리온 회사 가치만 수십조 원 올리고 백신 치료제는 지금 공연물이 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소문이 시중에 무성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집단 면역 6개월 늦어지면 국가가 금전적으로 나라 자체가 30조 원 이상 손해를 본다는 게 국가의 국책연구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 부총리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무총리 대신한다는 분 큰소리 뻥뻥 치었습니까? 11월 달에 집단 면역 된다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냐? 아니 우리가 11월 달 가면은 코로나 그 백신 많이 남아 돌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 못 맞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존심 상하는 건 OECD 11권 국가는 대부분 3단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신 확보와 접종이 우리 국력으로 봐서는 이렇게 늦어지고 손해볼 이유가 없는데 아까 셀트리온 문제가 터져도 정작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기가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까? 따지는 시용도 못하더라고요. 이러면서도 때가 되면 원내대표도 되시고 당대표도 되셔서 권력을 누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그럴듯하게 폼을 잡습니다. 이렇게 표리부동한 앞뒤가 다르다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까지 많이 봐오던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쟁력 없는 전투력 없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뽑아 넣는 게 선거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정권에 대한 반발로 찍을 곳이 없으니까 일회성으로 그나마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자, 잘 들으세요. 힘없이 지지 보낸다는 겁니다. 힘없이 열렬한 지지 보내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정당에 그나마 지금 미련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은 게 정치적으로 지금 정당의 정체성이 불투명한 정당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이고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당과 비교해서 대립이 안 되는 정체성이 없는 그 다음에 구별이 안 되는 막연한 정치적 이기심으로 뭉쳐진 국회의원들 집단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 100번 이해합니다. 현실이니까. 5.18 이 국민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뭐 이념적인 그런 생각이 분명하지 못한 국민들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5.18 묘기에 가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릎 꿇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또 20, 30대 젊은 분이라면 검증도 해보지 않고 우대하는 정당의 정책 다 이해합니다. 흔히 정치는 그 상황에 맞게 보여야 한다는 상황론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듣고 싶지 않지만 한 예로 중국의 등소평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만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국이 지금 미국과 경제 패권을 다루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분명한 거는요. 엄연히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 국가로 국가 이념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한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국민의힘은 보수 이념이란 정당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실한 보수 이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강성우파로 매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봅시다. 아스팔트에서 좌파 정권과 맞서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자는 분들을 나이만 많은 강성수구 꼴통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념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는 중도적인 국민들과 편가르기를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 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이념을 가진 정당이냐고요. 적어도 몇 세대 정권을 담당했던 보수 정당이 분명히 이런 보수 정당이면 분명히 규모가 있고 따뜻한 보수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 현실이더라도. 그런 건 없으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익이 안 된다고 차버리는 그런 집만 골라서 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쉬운 말로 보수 집토끼들은 집에도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산으로 쫓겨갈 수도 없고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소위 보수 국민들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권을 대신할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될 거라고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그 정도의 어떤 그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보수 정당이란 국민의힘이 국가와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보수 또 그 국민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분열을 조장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가 되겠습니까? 단적인 예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두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언급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권과 밀착된 정파지인 경향신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고 앞에서 말한 27%가 그게 원인이라고 추적기사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그 이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에서 말한 네 분의 출마 예상자들은 한결같이 언급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다. 하면서 회피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경향신문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찬성하는 국민이 48%고 반대가 52%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차단하는 이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 출마자들, 이런 분들을 보수 국민들은 어떻게 믿나요? 그래서 대선제에 돌입했을 때 이 정권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자, 제가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요, 대선제에 돌입했을 때 박 대통령 석방이 결정적으로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최적의 히든 카드로 이 정권을 판단하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년 3월 대선에서 단일화도 되지 못할 뿐더러 선거에서 필패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면 다 압니다. 특히 보수 국민들은 다 알죠. 근데 국민의힘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게 자기들하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모름지기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줄반장을 해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해야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103석이라는 정당의 원내대표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분들의 뜻을 앞장서서 나서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힘 정당을 새로운 일을 탄생시킬 수 없는 불임정당, 불임정당이 무슨 얘기 아시죠? 불임정당이라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